이제 용어에서 소송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이거 우리나라 법률 중에는 소송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소송법들이 있는데 바로 그 소송은 자기의 권리 구제를 공권력에 의해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하에 판결이라는 걸 받는 절차, 바로 이것이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못 갈 사정이 있는 거예요. 못 갈 때는 못 사나요? 아니죠. 대리인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비대리인에게, 자, 근데 B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대리인의 자격에서 부산을 가서 우리 C와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같은. 구체적인 법들은 가족법, 혼인, 부모, 후견, 친족, 부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속법은 상속과 유언, 재산법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상속이 있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생전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더라고 유언장을 남기는 거고요.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거에 대하여 상속 예정자들하고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법적으로 정한 상속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사자 죽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채권자 갑이나 을이 망자면은 절대 그 사람 이름으로 가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정 원래 요지를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 얼마, 대여금 이렇게 쓰시면 무방하고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별지 처리한다.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서 실무는 하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재합니다. 먼저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면 소를 제기한 자와 그 상대방을 당사자, 다시 말해서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갑이 을한테 이제 보증금 채권 세를 살아서 했는데, 갑의 채권자 C가 갑한테 대해서 판결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죽으니까 상속인인 A, B가 당연히 상속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승계지풍문을 부여받아서 이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했네요. 실제 물건 명세서가 여기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 경매가 신청된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시게 되면 최선순위가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2007년 9월 17일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압류는 2008년이죠. 그럼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게 되면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전세 그 보증금은 2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걸 그대로 이 실무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찰 그리고 일선 검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고소장 양식이니까요. 여러분 이 양식을 이용해서 고소장을 쓰시면 되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장에서 당연히 고소를 하는 사람 고소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피고소인이 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는 데까지 좀 아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만 기재하시면 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걸 적어놓어요. 누군가가 홍길동이라고 지칭하더라. 그럼 홍길동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은행의 부채증명서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3번 돈을 빌렸었고요. 우리 앞에 부채증명서에서 공부하셨을 때 혹시 어떤 게 기억나셨으면 좋겠냐면, 특이사항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채에는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세 번째 보증기관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을 기재하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 의견서입니다. 이 부동산 시가 확인 의견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 사이트 보시면 저가, 중, 고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가격 정도를 출력해서 산출하면 되겠고요. 또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뭐 빌라나 이러면 자, 비용을 보시면은요. 자, 비용은 취득세, 채권, 인지, 수수료 중에서 매매가가 없죠. 그래서 인지는 X입니다. 인지는 납부하지 않는다. 네. 자, 세율이 이렇게 되고요. 네. 국민주택 채권도 먼저 시가 표준액. 이거 기준 시가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네. 건축물은 주택. 건축물 중에서 주택은 아파트는 주택이죠. 2019년도 5월 달에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5월 달에요. 근데 2019년도 5월 달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등기를 대표이사회 퇴임 등기를 2020년도에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회 여기에 뭐 퇴임 등기를 2019년 12월 달에 했네요. 그 다음에 사임 등기도 11월 달에 했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요 밑에 있는 이사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네요. 3년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2019년도 5월 달로 되돌아가 봅시다. 2019년도 5월 달로 봅시다. 5월 달로 보게 되면